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혜 연구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주 미국 시장은 2065에서 21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이제 209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 초반 상승한 다음에 이제 후반에는 이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 초반에는 미국, 중국, 그리고 글로벌 전체의 제조업 경기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차이신 PMI 지수, PMI 글로벌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가 매우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세부 내용까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철강, 원유, 바이오 섹터의 호재 소식이 들리면서 이러한 상승폭은 더욱더 커지며 2100포인트 이상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금리 인상 이슈에 섹터별로 다른 명암을 보이면서 이제 상승폭을 이제 소폭 축소하는 정도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1%가량 상승한 20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한 주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일단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중국이겠죠? 네. 중국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독보적으로 이제 6% 넘게 이제 폭등을 했고요. 네. 일단 국유기획 개혁, 그 다음에 뭐 11월 말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거의 포함될 것으로 이제 다들 판단하고 있는데 SDR. 네. SDR 편입이 되면 위안화 절상. 위안화 절상이 되면 결국 위안화 절상이 되면 수출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 중국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제 재정정책 확대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지난번 G20 재무장관회담이나 이런 데서 재정정책 확대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라.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재정정책 확대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 물론 기준선 미만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항목들 그러니까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지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뽑아 올렸고요.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뭐 호재가 있어서 끌어올렸던 건 아니었고 그냥 그러한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니까 그냥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상승폭을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중국 증시가 뭐 기업 공개를 또 재개한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오르긴 했지만 약간의 너무 급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뭐 IPO 발표하고 나서 네.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좀 예전과 다릅니다. 그건 왜냐면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 다른 것을 팔아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자면 이제 청약 증거금을 예전에는 그냥 다 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청약 증거금을 당첨된 사람만 그렇죠. 덜 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동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오히려 이제 IPO를 딱 한다는 것 자체는 중국 정부가 중국 증시에 대한 자신감이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중국도 올랐고 미국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1% 내외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2,000포인트 미만으로 빠지긴 했지만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게 차익 실현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빠졌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일단 네. 그냥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하면 매물 이런 것들이 유입될 수 있는데 일단 다음 주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내일 이제 오후 2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산업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좋게 나오면 중국에 대한 경기 기대감이 중국 좋네. 그러면서 중국이 올라가면 신흥국 시장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신흥국 시장이 올라가면 유럽 좀 같이 올라가고 미국 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 내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네.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그런 보고서 자체 때문에 상당히 상상을 하면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좋죠.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의 원유 섹터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망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많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예측치만 가지고 따진다라면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뉴스에 따라서 그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를 좀 핑계 매물이라고 얘기를 좀 붙이고 싶어요. 핑계 삼아서 지금 팔자 이런 것들이라서. 자, 그 이거 외에 서상영 이사가 좀 관심 갖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한 가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중국이겠죠. 네, 말씀해 주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제조업 지표도 상당히 좋고요. 물론 이제 지난주 주말에 일요일 날 발표됐죠. 무역 수지가 수출이라든지 뭐 수입 같은 경우 크게 감소를 했지만 수입 감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상품 시장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내일 발표되는 산업 생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 시장은 지금 현재 상승 추세로 탔으니 네. 좀 더 상승폭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포트폴리오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일단 유로화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9달러 정도에서 1.09달러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 금 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65에서 1,100달러 정도 사이를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국제 유가 43.5에서 49달러 정도까지 조금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려봤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조금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본토 A50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1,500에서 12,000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그리고 김은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